23일 0시 기준 강원도 내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처음으로 3,000명을 넘었습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는 4만 4천 명을 넘어섰고 누적 사망자는 14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과수원에서 사용하는 농업용 반사 필름이 최근 산불의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일부 농가에서는 이 반사 필름을 몰래 소각하거나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레고랜드 개장 후 예상되는 교통대란 해결을 위해 춘천시가 최근 선박 임대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강원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방역 물품을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강원도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3,000명을 넘겼습니다. 23일 0시 기준 강원도 내 신규 확진자는 모두 3,192명으로 역대 최다 규모입니다. 지역별로는 원주 779명, 춘천 715명, 강릉 389명 등 8개 지역에서 세 자릿수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도내 누적 확진자는 4만 4천 명을 넘겼고 사망자도 1명이 늘어 누적 144명입니다. 병상 가동률은 57.8%,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41.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경북 영덕에서 산불로 산림 400헥타르가 잿더미로 변했는데요. 산림당국은 농업용 필름이 바람에 날아가 전신주에 닿으면서 불꽃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고 위험은 높지만 농촌 곳곳에는 이 반사 필름이 방치돼 있거나 일부는 무단 소각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현장 취재했습니다. 이송미 기자입니다. 강원도 화천군의 한 사과 재배 농가. 수확이 끝난 과수원 구석에 농업용 필름, 일명 반사 필름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폐기하지 못한 농자재들은 돌돌 말린 채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과수작물 밑에 깔아 사용하는 농업용 반사 필름. 이 필름을 사용하게 되면 사과가 볕을 받아 금방 착색되기 때문에 필수 자재로 사용됩니다. 인근의 또 다른 농가에서는 폐기하지 않고 소각한 흔적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양이 워낙 많다 보니 과수 농가마다 처리 방법을 놓고 골머리를 앓는 겁니다. 실제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영농 폐기물 수거 대상에서 농업용 필름은 빠져 있습니다. 때문에 대형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거나 농민들이 직접 소각장으로 운반해 처리해야 합니다. 처리 비용이 만만치 않다 보니 몰래 소각하거나 방치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재활용은 그냥 폐기물 그거 두 가지만 해. 나머지 영농 폐기물은 알아서 치우라 이거 돈 내고 못하는 거지. 그냥 자기 돈 들여서 처리해야 되는 거야. 거의 다 소각하지. 문제는 방치된 반사 필름이 농한기 사고로 쉽게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알루미늄 재질로 코팅돼 있는 데다 무게가 가벼워 바람에 쉽게 날리기 때문입니다. 지난 15일 경북 영덕에서는 바람에 날린 농업용 필름이 전신주에 닿으면서 산불로 이어졌습니다. 이 산불로 축구장 500개에 달하는 산림 약 400헥타르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반사 필름과 그 전선의 접촉 부분에 갑자기 이제 큰 열이 발생하는 거예요. 전선이 이제 그 열에 의해서 녹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열분해가 돼가지고 가연성 가스가 배출됩니다. 전기가 잘 흐르는 이제 은성분이 있어가지고 그 사용하고 보관을 이제 잘 해야 되겠지요. 사정은 이렇지만 수확기가 끝난 뒤 반사 필름 수거 비용을 지원하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이마저도 지역별로 지원 규모나 방식도 제각각이라 농가들은 애를 태웁니다. 2018년 기준 전국 사과 재배 면적은 전체 과수 중 약 21%. 이 중 경북 지역이 19,000여 헥타르로 가장 넓고 충북과 경남에서도 3,000여 헥타르가 넘는 곳에서 사과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농업용 자재인 반사 필름이 농촌 지역의 애물단지로 전락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송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춘천 레고랜드 개장에 따른 교통대란 우려, 저희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여러 차례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춘천시가 대안으로 민간 선박을 임대해 우선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레고랜드 진입도로 개선 공사도 다음 달에 착수하기로 했는데요. 버스 전용 차로 설치나 대형 외부 주차장은 사실상 무산된 걸로 보입니다. 양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레고랜드 교통대란 우려에 대해 춘천시가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지자체가 민간 선박을 임대해 대체 교통편으로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임대를 검토 중인 배는 쌍동선으로 춘천시는 최대 4대까지 임대할 방침입니다. 문제는 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는 건데 한 번 운행에 탑승할 수 있는 이용객 수가 최대 40명에 불과합니다. 선박 임대는 춘천대교로 몰리는 교통 수요를 최대한 빨리 분산시키겠다는 의도입니다. 춘천시가 의암호 유람선을 건조하고 있지만 올해 하반기에나 운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레고랜드는 5월에 개장하는 반면 민간 임대 선박은 6월에나 투입이 가능하다는 점이 고민거리입니다. 때문에 춘천시는 레고랜드 측에 날짜별로 입장객 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외부 주차장과 레고랜드를 연결하는 셔틀버스도 10대 이상으로 늘려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레고랜드 코리아 입장에서는 현재까지는 3대 정도 규모를 말씀하셨지만 저희 경찰과 함께 협의했던 부분에서는 최소 10대 이상이 아마 필요할 것으로 저희는 요청했던 사항이 있었고요. 이 부분을 레고랜드 코리아 측에서 수용 여부는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교통 혼잡 대책에 비상이 걸린 춘천시는 레고랜드 진입도로에 대한 개선 공사를 다음 달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춘천 도심에서 춘천대교로 이어지는 진입로를 2차로로 확장하고 신호등 체계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버스 전용차로, 가변차로 설치 등은 차선 부족으로 인해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더욱이 차량 분산을 위한 대규모 외부 주차장 마련도 난항을 겪으면서 개장 초기 교통난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강원도는 이제 영국 몰린사와의 이제 계약 변경이 어렵다. 이게 결국 레고랜드 코리아 총괄계약 협약서 안에 들어있는 내용 때문에 외부 주차장 하기 어렵다 해서 저희들이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어요. 더욱이 차량 분산을 위한 대규모 외부 주차장 마련도 난항을 겪으면서 개장 초기 교통난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춘천시는 레고랜드 측이 교통난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경우 사용 승인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재차 밝혀왔습니다. 레고랜드가 강원도의 새로운 관광 랜드마크가 될지 아니면 지역의 교통대란을 유발하는 애물단지가 될지 그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양진호입니다. 네, 진출 임무가 하나뿐인 레고랜드. 사실상 교통 대란에 대한 경고는 수년 전부터 제기돼 왔는데요. 네. 개장이 임박해서야 대책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 뭔가 앞뒤가 바뀐 거 아닐까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레고랜드 건설에 대한 막대한 금액의 공공예산이 투입됐습니다. 관광객은 물론 시민 불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속한 대책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강원 동해안 지역에 강풍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곳곳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23일 오후 1시 17분쯤 평창군 진보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는데요. 같은 날 오전 8시 20분쯤 강릉시 홍제동의 한 주택에서도 화재가 발생해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에 앞서 22일 동해시 1호동의 한 야산에서는 한 주민이 쓰레기를 소각하다 불씨가 번져 산불로 이어져 칠헥타리의 살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젠 6.25 전쟁의 기억이 희미하지만 남과 북은 여전히 휴전 상태에 있습니다. 휴전선 너머로 서로 총부대를 겨눈 지 어느새 7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요. 요즘 유럽에서는 전쟁 이야기가 매일같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병력을 집결시키면서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돌고 있는 건데요. 2월 23일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등 구소련 국가들의 이른바 조국 수호의 날입니다. 1919년 내전 중에 붉은 군대 창설을 기념해서 만든 공휴일인 건데요. 모순되게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 조국 수호의 날 하루 전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지시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과 친러 분리주의자들은 8년째 교전을 이어오고 있는데 14,000여 명이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럽의 전쟁 위기를 지켜보면서 한반도의 안보에 대해서 생각해봅니다. 도발 의지를 꺾기 위한 국방력 강화와 동시에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은 필수가 아닐까요?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강원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전통시장 지킴이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방역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강원도 경제진흥과 이창재 소상공인 정책 담당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강원도가 여러 가지 방역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지킴이 사업이 어떤 건가요? 예, 전통시장 지킴이 사업은 글자 그대로 전통시장을 지켜나갈 수 있는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2003년부터 화재나 안전관리에 취약한 도내 전통시장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지원해 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 및 방역에 대한 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안전요원에 대한 역할을 전면 개편하고 확대할 필요성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뿐만 아니라 상인 조직의 경영 관리 및 방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인력 지원 계획을 새롭게 수립하여 올해부터 도비와 시군비 등을 포함한 총 3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내 44개 전통시장의 경영, 안전, 방역 등 종합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총 118명의 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지킴이는 시장 주요 공용 구간의 안전관리와 방역, 시장을 찾아오는 고객들에 대한 질서 유지 및 개인 방역수칙 안내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미크론 변종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전통시장의 방역활동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또 소상공인들을 위한 방역 지원금 지원 사업도 실시를 하고 있다고요? 정부에서는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소기업을 대상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12월 18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1월 말까지 도내 10만 3천여 개 업체에 1,030억 원의 지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3월 4일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및 사전 예약 후 방문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방역물품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도 궁금한데요. 예, 지난해 12월 6일부터 정부의 특별 방역 대책 후속 조치로 식당, 카페 등 16종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방역 패스를 확대 적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 패스 적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2021년 12월 3일 이후 구입한 방역 관련 물품 증빙자료, 즉 신용카드 전표라든지 현금 영수증, 세금 계산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한 업체당 최대 1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도내 시군 홈페이지 및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 접수 중이고 2월 현재 부근에 18,000여 사업체에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당초 2월 25일까지였으나 신청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3월 25일까지 연장 신청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강원도와 도내 농협, 신한, 국민, 우리하나 등 5개 은행, 그리고 강원신보재단 등 총 7개 기관이 2020년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협약을 2월 18일에 체결하였고요. 1,200원의 융자 자금을 지원할 추진입니다. 업체당 최대 5천만 원 융자와 이사 보전 지원 등으로 최저금리를 제공하게 됩니다. 또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정규직 일명 신규 채용 시 3천만 원 융자 지원, 3년 고용 유지 시 30%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333 자금 지원을 위해서 6월까지 신청 접수 중에 있고요. 지난해 1,900여 업체에 대해서 900억 원을 지원하여 4,200여 명의 고용 창출을 하였고 올해에도 2천여 명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고용에 대한 공적 책임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